오늘은 소득 처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세무조정을 앞 시간에 배웠죠. 이 세무조정 같은 경우는 뭐라 하겠죠? 법인이 회계 처리한 것 이거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규정이 다르니까 규정이 달라요. 이 법인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떤 걸로 하죠?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한다는 겁니다. 기업 회계 기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법인이 회계 처리를 딱 하면은 이걸로 이제 당기 순이익이 도출이 됩니다. 당기 순이익. 그럼 이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은 이 법인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러니까 권리가 확정되고 또 의무가 확정된 그런 완벽하게 나한테 소득이 들어왔을 때 이때 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기업 회계 같은 경우는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받기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발생주의로 미수이자 이런 식으로 또 미지급이자로 부채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회계 처리한 거는 세법과 규정이 다르니까 무조건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인이 법인세법 규정으로 맞게 회계 처리를 하면은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법인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정을 하면은 이 소득처분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소득처분을 왜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이 소득처분 이거는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의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을 한번 예시를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가 해외 여행비를 지출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해외 여행 경비로 할까요? 일단 대표이사라고 해볼게요. 대표이사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비행기 표 구매할 때도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뭐 숙박비 이런 거 전부 법인카드로 써가지고 이거를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관련 비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죠? 업무 관련성 없이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적인 그 사적인 비용을 법인카드를 써가지고 결제해가지고 유럽으로 갔다 왔는데 이거를 회사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업무 관련성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용 처리한 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부인. 그럼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용 처리한 것을 부인한다. 그럼 소득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비용 처리한다는 거는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수익 인식한다. 그러면 입금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비용 처리한 걸 부인한다. 그럼 비용 처리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임이겠죠. 회사는 회계 처리 어떻게 했겠어요? 회사는 회사의 회계 처리. 회사의 회계 처리는 뭐 비용 처리했겠죠. 어떤 비용으로 할까요? 뭐 접대비라든지 무슨 자기 마음대로 여비 교통비로 할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했다는 겁니다. 비용 300 그리고 대현금 300. 근데 이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걸 그대로 인정해주면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법인세를 절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법인세 계산은 아시죠? 법인세 계산. 법인세 계산은 입금에서 송금 차감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구하고 여기서 뭐 2월 결손금 차감 해가지고 과세표준 구하고 법인세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입금은 수익이랑 비슷한 거예요. 수익. 송금은 비용이랑 비슷하다. 그리고 회사는 이게 이 비용 300을 송금으로 인정받으면은 그만큼 이 300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면도 소득도 그만큼 300만큼 줄어들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근데 이건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하고 중요한 건 대표이사죠. 그러니까 상여.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한테 이걸 상여금 있죠. 상여금 300을 준 걸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대표이사는 자기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간 게 아니라 300만 원으로 회사 돈으로 갔다 온 거죠. 그러면 그거는 회사가 그 대표이사한테 상여금 300만 원을 준 걸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 아시죠? 소득의 원천에서 소득세를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한다. 이게 원천징수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이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원천징수 납부 의무. 이걸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여 처분하는 이유 아시겠죠?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것을 송금 불산임해 가지고 부인하고 상여로 한다. 이게 소득처분이에요. 상여로 처분하는 게. 아시겠죠? 소득처분은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의 소득의 기속자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동시에 한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만약 이 회사가 주주에 대한 해외 여행 기비를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주주가 해외 여행을 갔는데 법인 카드로 주주가 법인 카드 갖고 있는 거예요. 준 겁니다. 대표이사가 주주한테 잘 보이려고 대주주한테 잘 보이려고 해가지고 법인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이 법인카드로 비행기 결제하고 유럽 여행 갔다 왔다. 그리고 회사는 이거를 자기
법인카드 썼기 때문에 자기 비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비용 300 처리했다. 마찬가지로 이럴 때도 이 비용 처리한 거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송금 불산입. 그리고 이때는 배당입니다. 대표이사는 상여, 주주는 배당 아시죠? 배당 받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주주가 배당금을 받은 걸로 본다. 배당금, 주주가 주식 사면은 배당금 주잖아요. 아시죠? 근데 주주가 부담할 그 여행 경비를 회사가 부담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주한테 배당금을 준 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도 법인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3번 D급 보시면 회사가 퇴임한 대표이사입니다. 퇴임한 대표이사. 대표이사직을 퇴임했는데 그래도 좀 관계가 돈독한가 봐요. 현재 대표이사하고 퇴임한 대표이사랑 노출이 되게 친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법인카드를 준 거예요. 해외여행 갔다 오라고. 자기 사적 업무와 관련 없습니다. 업무 관련성 없이 사적으로 해외여행 갔다 오라고 줘가지고 그걸로 결제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회사는 이거를 비용 처리했겠죠. 하지만 이거는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이 업무 무관 경비 300 하고 이때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당, 주주일 때는 배당, 대표이사나 임직원일 때는 상여, 그리고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한테 빌려준 경우에는 기타 소득.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이렇게 소득 처분하는 것을 사회 유출이라고 합니다. 사회 유출. 사회 유출의 종류는 사회 유출 소득 처분의 유형이 있죠.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 임직원인 경우에는 상여, 주주도 아니고 임직원도 아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득 처분 개요가 있죠.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세를 과세한다. 근데 이 소득이 법인이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 이건 당기순이익으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그 재무제표에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딱 보시면은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은 세법에서 규정한 그거랑 원하는 각 3년도 소득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입금산입, 성금산입, 세무조정을 갖춘다. 그래가지고 각 3년 소득을 도출하고 거기서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율 결손금을 차감해서 과세표준 구하고 거기에 법인세율을 곱해서 산출세를 계산한다. 아시겠죠? 세무조정을 하면은 반드시 소득 처분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세무조정을 하면은 무조건 소득 처분해야 된다. 소득 처분을 하는 이유는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 아까 지금 그 법인카드로 해외여행 300만원 결제한 거였죠. 이런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의 소득의 기속세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건비 같은 경우 있죠. 인건비는 쭉 나와있죠.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인건비하고 현금, 차 인건비, 대현금 뭐 500 해가지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줬는지 쭉 나와있어요.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거 보시면은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득이 기속됐는지 누구한테 현금 줬는지 이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이 세무조정한 금액 같은 경우는 그 누구한테 줬는지 그게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현금을 누구한테 줬는지 그 소득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공정한 탈세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매출 누락했다. 매출 누락하면은 뭐라 해야겠죠? 매출 누락. 그러면 입금산입. 매출액 뭐 5천만 원. 5천. 이걸 대표이사 가져갔다. 그러면 이거 상여입니다. 그리고 뭐 송금 산입 매출 원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사 그리고 소득처분의 유형에는 사회 유출하고 사내 유보가 있다. 소득처분 유형은 사회 유출이 있고 사내 유보가 있다. 사회 유출은 배웠습니다.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그리고 기타 사회 유출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 유보는 간단해요. 유보가 있고 기타가 있다.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소득처분을 하는 이유는 탈세 방지입니다. 탈세 방지. 소득처분을 해야지 누구한테 법인 자금이 귀속됐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소득처분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하면은 이 소득처분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 달만 법인세법 한 달만 하면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연습 보시면은 소득처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문제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무회계 연습 같은 경우는 좀 책이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책, 뭐 전산 세무 2급 이런 책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세법 책을 어려운 책을 볼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그 세무회계 연습 보면은 머리가 골로 간다 할까요?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면은 배우지도 않은 게 막 나오기 때문에 멘붕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산세무 이런 책 보면서 기초를 좀 쌓는 것도 좋아요.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책으로 가면은 이 소득처분 유형이 있죠.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뭐 기타 소득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고 배웠죠. 원천징수 의무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한다. 법인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 법인 자금이 같다 이런 경우에는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장을 하나요. 기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세금을 냅니다. 사업소득이나 뭐 법인소득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기장을 다 하니까 장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이건 알아야 되겠죠. 기타 사유출은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이 법인세법 67조 보시면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규정에 따라 각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결정이나 경정 아시죠? 과세관청하는 겁니다. 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고 결정경정은 과세관청이 한다. 그러니까 과세관청도 소득처분을 결정경정할 때는 소득처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정신고할 때 수정신고 아시죠? 국세기본법 보시면 나옵니다. 수정신고로 입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과소신고해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가 수정한다는 겁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구분할 줄 아시죠? 수정신고한다. 그리고 입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속자에게 상여, 배당, 기타 사유출,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라는 겁니다.
이 소득처분에서 사유출은 쉬워요. 이게 사유출입니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된 경우, 배당, 상여, 기타 사유 유출, 기타 소득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유보를 배워야겠죠. 입금, 산입한 금액이 사내에 남아있는 경우, 이때는 유보. 그럼 유보가 뭘까요? 유보는 이게 여보 같은 거죠. 사내 유보입니다. 사내 유보. 세무 조정한 것이 회계상 자산과 세무상 자산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는 회계상 부채와 세무상 부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거를 유보라고 합니다. 유보. 일단 유보 같은 경우는 세무 조정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 조정한 금액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 이걸 유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기 순이익과 각 소득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한다고 배웠죠. 그리고 세무 조정할 때는 반드시 소득 처분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그리고 사회 유출 하는 소득 처분 유형은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이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세무 조정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내 유보, 즉 유보로 세무 조정한다. 그리고 유보라는 것은 세무 조정한 것이 회계상 자산과 세무상 자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첫째 시간에 배웠지만 단기 매매 증권 기업회계는 시가법입니다. 시가법. 차 단기 매매 증권 300 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 300 이런 식으로 기말에 있죠. 기말에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이 500이었는데 800개 올랐다. 주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주식이 500에 샀는데 800으로 올랐다. 그럼 300만큼 이거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자산 증가. 자산이 이건 자산 300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이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거는 영업의 손익으로 할게요. 수익이겠죠. 수익.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왜냐면 이 주식을 판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때 처분이익 발생하면은 그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세법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회사가 수익 300 하면은 그만큼 단기 순이익이 300만큼 늘어나겠죠.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 송금산입 같은 거예요. 입금 불산입 300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한다. 회사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이 300만큼 더 크겠죠. 세법은 원가법이기 때문에 이 300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시 빼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800을 인식했지만 세법은 500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법은 온가법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 그 처음에 500에 그 500으로 인식하는 거고,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자산 가치 상승분, 주식 가치 상승분 있죠. 기말에 평가해 가지고 그 300 오르면 그 300만큼 전부 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이 300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회계상 자산은 800, 세무상 자산은 500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300에 대해서 입금 불산임하고 유보로 한다는 겁니다. 즉 세무조정한 것이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것, 이것이 이 유보라는 겁니다. 유보. 이거 유보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나중에 반대 조정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액은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이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이 여기서 세무조정 유보소득 계산해 가지고 이 유보액 기초가 있고 단기에 얼마 증가했고 얼마 감소했고 기말이 얼마인지 이거를 전부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회유출 같은 경우는 세무조정이 되게 쉬워요. 딱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자기가 돈이 어디로 얼마 나갔다, 대표이사가 얼마 썼다, 대표이사한테 얼마 돈이 가고, 그때 그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유출은 세무조정이 쉽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유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보 관련해가지고 뭐 퇴직 연금 충당금, 뭐 대손 충당금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유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보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많이 해야겠죠. 유보는 반드시 반대 조정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합병하면은 또 유보액을 또 다른 그 매수법인이 또 합병하면은 그 유보액을 또 승계도 하고 막 그래요. 유보액은 나중에라도 그 소득, 각 사람들 소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유보액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복잡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유보액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는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 이런 거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